이번에는 R, 파이썬, SQL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은요, 통계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코딩 방법일 거고요. 대표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라이브러리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R이라는 코드에는 여러 가지 코드 모음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차트를 그릴 수 있어. 이 코드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분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묶음을 해주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코드 모음집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코딩을 혹시 공부를 하시거나 챗 GPT를 통해서 코드를 뽑아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코드를 짜줄 거거든요. 그때 요게 라이브러리구나, 이런 정도의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드의 강점은 통계 모델링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각화에 조금 더 편하다 라는 방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단점이 중요합니다. R은 범용성이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코드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언어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만 이 코드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사용하는 코드랑 데이터 분석가가 사용하는 코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만 사용을 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는 사람들만 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할 때는 범용성이 좀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이 코딩 언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쓰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써서 누구한테 이 코드를 보여줘도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 때는 범용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범용성이 높은 코드가 파이썬이고요. 데이터 분석에는 물론 많이 쓰이고요. 또 개발 언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강점은 역시 범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코드를 개발자 분들에게 보여줘서 그것들을 대시보드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서로가 양쪽 다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일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R이냐 파이썬이냐, 저는 둘 중에 추천을 드리면 파이썬은 우선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 어떤 분석 시각화는 R을 통해서 하지만 대다수의 한 80~90% 분석은 파이썬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R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반드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SQL은요, 데이터 추출이나 필터링, 집계 같은 곳에 굉장히 강점이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SQL의 특징은 사실 R과 파이썬과는 굉장히 달라요. SQL의 S는 structured, 구조화됐다 라는 뜻이고요. Q는 쿼리입니다. 쿼리. 쿼리. 쿼리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뒤에 L은 랭귀지입니다. 언어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명령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SQL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회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자료들을 불러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들을 끄집어내려면 어떤 언어를 알아야 돼요? SQL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집하는 공고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필수로 SQL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회사들에서 코딩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SQL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돼, 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이런 역할도 해야 돼, 머신러닝도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파이썬 코드를 테스트를 하겠죠.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SQL은 굉장히 문법이 좀 간단해요. 여기 계속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던 라이브러리만 보셔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select, join, group by. 여기서 연상이 좀 되시지 않나요? select는 테이블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줘. 테이블이라고 하면 로우 데이터, 나의 것의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join, 뭔가를 같이 합쳐줘. 이런 식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그게 꼭 맞지는 않더라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들에서 뭔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배울 때도 다른 언어보다 이렇게 약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는 언어보다는 한층 더 쉽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난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배울 때에 많은 분들이 SQL은 그래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쉽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빠른 데이터 조회가 강점이고 복잡한 분석은 대신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할 때는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세 가지 다 익숙하게 겪어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SQL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내 PC에 엑셀 형태로 담을 거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담겨진 것들을 일반 어떤 교차 분석이나 간단한 분석이 아니라 즉 집계죠, 합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까요? 파이썬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R과 파이썬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런데 대부분 파이썬이 범용성이 높아서 많이 쓰는 추세다 라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QL은 파이썬과 결이 다르고 고급 통계 분석에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많이 쓰이는 이유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스킬이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SQL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 코딩 테스트도 SQL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 디지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그 어떤 기획자,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실무를 보시는 분들, 초급자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접근을 많이 하시는 코드 언어가 SQL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어 중에 어떤 것들을 그럼 배워야 하나요? 집중적으로 배워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파이썬과 플러스 SQL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용어가 알 듯 모를 듯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구조화된 데이터, structured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구조화되지 않았다는 거의 차이는 뭔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구조화되었다 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런 데이터들은 엑셀이나 CSV 파일, 역시 엑셀 파일이죠. 이런 관계형 DB, SQL로 조회 가능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게 잘 정리가 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화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려면 어떤 데이터가 쉬울까요? 숫자 데이터. 이미 어떤 우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소비자들이 유입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공간에 그 데이터로 기록되게 만든 데이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이런 회사들이 가진 데이터가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고객명이 뭐고요, 나이는 어떻고, 구매 횟수는 어떻고, 상품 가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앞에 보셨던 굉장히 탭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서 내가 그 구매 횟수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뭐고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뭔지만 알면 요거 불러와서 어떤 교차 분석을 하거나 합치거나 나누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반드시 SQL이라는 코딩 언어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숫자가 아닌 데이터 전체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래서 텍스트로 된 데이터, 텍스트로 된 데이터는 보세요.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페이스북 이런 그
SNS에 남기는 글들은 요즘은 많이 내용이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단문, 짧은 문장으로 남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문장이 길 수도 있고요. 혹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특정한 어떤 규칙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예를 들어 앞서의 구조화된 데이터는 고객명 3글자, 4글자, 외국인은 더 길게 치면 어차피 길어봤자 하나의 단어와 단어의 합침이나 어떤 단어, 키워드로 정리가 될 거고요. 나이는 숫자 데이터고요. 구매 횟수는 몇 번이니까 이것도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요것들을 테이블로 이렇게 정렬시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 형식이 갖춰져 있을 거니까. 그런데 텍스트 파일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장의 길이, 영상의 길이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데이터마다 규모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분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들을 분석하는 것과 쇼핑몰에 관련된 어떤 얘기들, 리뷰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관점이 달라지죠. 형태도 달라지고 각각의 분석 규칙을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분석할 때마다 구조화시키는 작업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다. 일정한 구조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R을 배워요, SQL을 배워요, 파이썬을 배워요, 혹은 상관관계 분석을 배울까요, 회귀 분석을 배울까요, 텍스트 마이닝을 배울까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폭넓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배워야 되는 분석 기법, 내가 배워야 되는 코딩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시로 드는 그런 쇼핑몰들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SQL을 먼저 배우셔야지 이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고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 요새 AI 툴도 많이 나오는데 이 AI 툴들로 사용을 하는 것들이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영상을 만들고 AI 음원을 만들고 다 이런 거라며 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에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떤 기법들을 배워야 될까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법. 이때에 사용되는 코드는 뭘까요? R, 파이썬, SQL 중에 대체로 파이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 분석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무작정 어떤 스킬들을 배우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회사 가면, 이런 산업에 가면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겠네. 내가 쇼핑몰에 취업을 하는 게 좋겠어. 나는 게임 회사에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고 그 회사나 그 산업에서 나오는 모집 공고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좀 나중에 공부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 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길을 빠르게 달려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